내 집을 갈아타려면 1년 만에 갈아타야 되거든요. 내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해? 이제 팔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팔았는데 살려고 보니까 그럼 어떡해? 대출도 안 되는데 갈아타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결론은 또 이것도 수요 억제 정책이죠. 이 대책이 나온 문제는 그거예요. 결국은 1세대 1주택자들을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자녀분한테 청약한다고 바둥바둥 하신다고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 청약도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기 때문에 20대 때 들고 있는 주택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30세 때부터 무주택이에요. 그러면 25세 때 임대사업 등록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했어요. 자식이 4년 있다가 29세에 팔면 비과세죠. 그리고 1년 있다가 3세부터는 무주택 청약도 할 수 있죠. 그런 투자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해요? 아니 제가 세미나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라고. 네. 아, 그 11년 무주택 인자고 아직까지 그렇게 있어요? 오, 청약 통장 기간은 11년이에요, 그 대신. 그거 점수는 높겠다.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하면 장특공 80%였죠. 지금은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하면 몇 프로란 얘기예요? 40%. 3년 차부터 적용되니까. 그러면 1세대 1주택은 10년 동안 살아란 얘기예요. 10년 동안 팔지도 말고 거기다 살아라는 거잖아요. 물건을 시장에 10년 동안 내놓지 마라. 그럼 너도 사지 말고 시장에 내놓지도 마라. 이거예요. 먼저 거주 2년하고 지금처럼 10년 보유? 의미가 없어집니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에요. 지금 그거죠. 이게 제가 세미나 때 얘기 드렸죠. 그 잠실주공 5단지에 최근에 몸테크 한다고 인테리어하고 몸테크 들어가신 분들 몸테크를 10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년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2년 하면 거주요건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잠실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 있죠? 저기서 10년을 살아야 돼요. 이제 왜 웃으세요? 살아보셨는가 보다. 되게 불편한가 보다. 그 10년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2년만 살려고 지금 몸테크 들어갔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양도분부터니까. 이제 10년을 살아야 돼요. 이제 그래 되면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뭐 이런 목동 이런 아파트에 재건축 아파트 주변 지역의 인테리어 예산은 진짜 논하겠어요 이제. 왜 10년 살아야 될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뭐예요? 1세대 1주택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샀어요. 2년 거주하고 정부가 지키라는 대로 그대로 다 지켰어요. 2년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일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돼.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요. 한 4년 정도 지났어요. 장특공은 못 받는 거잖아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못 받는 거예요. 아예 못 받는 겁니다. 보유기간도 거주기간도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4년 차면 다 받을 32%를 받았어요. 32%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장특공이 양도세 계산에서 얼마나 큰지는 아시죠? 장특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9억 비과세 초과분에 한해서는요 세금이 7억을 냈다 안 냈다예요. 20억으로는 아파트 7억을 냈다 안 냈답니다. 목동 아파트요. 목동 아파트 20억짜리 매도하면 장특공 받으면 안 받으면 세금을 7억 차이 나요. 7억. 그럼 목동 아파트에 10년 동안 꾸역꾸역 살아야 돼요. 시장에 물건을 못 나오게 하는 요건이겠죠. 당연히 10년 동안 못 파니까. 이제 시장에 10년 동안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임대사업 10년 못 나와.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10년 못 나와. 이래갖고 장특공, 양도세 장특공을 못 받으니까 10년 동안 물건 못 나와. 아니면 집이라도 많이 짓든지. 서울에 지을 땅도 없어. 유유부지도 없어요. 가장 문제는 서울에 유유부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못 짓게 하고 전매제한 묶고 유유부지는 없고 3기 신도시 만든다고 하는데 30만 가구예요. 그게. 그 30만 가구 3기 신도시 몇 개 만들어봤자 뭘 의미가 있겠어요. 서울에. 서울도 아닌 지역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못 팔게 하고 못 사게 하고 못 팔게 하고 이거예요. 한 번 사면 무조건 10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새 아파트 인기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을 살아야 되니까. 입지가 좋은 자리, 특히 학군 지역.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학군 지역의 전세가 또는 매매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문제입니다. 또한 이 내용에 보면 2년 이상 거주 경우에만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했지만 이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전입하고 1년 이내 기준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원래 있는 내용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에 이제 일시적 2주택이 2년이었죠. 원래 3년이었다가 2년으로 줄어들었죠. 다시 1년으로. 1년 안에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이제 부동산의 입지가 얼만큼 중요해졌냐면 내 집을 갈아타려면 1년 만에 갈아타야 되거든요. 내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해? 이제 팔고 사야 되잖아요. 그럼 팔았는데 살려고 보니까 그럼 어떡해? 대출도 안 되는데. 이게 일시적 2주택이 1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 할 때 집 안 팔리잖아요. 2년인데 지금 집 안 팔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는지 아세요? 팔고 가야 될까요? 내가 샀어. 근데 일시적 2주택인데 팔라고 내놨는데 잘 안 팔려요. 이 큰일 났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공매 처분을 하면 됩니다. 경매는 안 되고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내 집 공매 처분 신청을 하면 그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혜택에 그대로 기간이 적용돼요. 이제 내가 원래 2년 만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파니까 그걸 이제 정부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팔아달라고 내 거를. 근데 그 파는 기간은 공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시 중단이에요. 그래서 그 공매 처분을 하면 돼요. 뭐 굳이 안 팔리는 집을 내가 갖고 있다. 여기 오시면 그럴 일은 없겠죠. 안 팔리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공매 처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1년이래요. 더 짧아지는 겁니다. 갈아타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결론은 또 이것도 수요 억제 정책이죠. 갈아타기 수요가 그나마 부동산 거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규제가요, 옛날 이 규제 전에 산 건 옛날 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사는 거에 대해서 있죠. 요 나와 있잖아요. 적용 시기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대책 발표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 미리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영수증도 갖고 있어야 돼. 그걸 있으면 일시적 2주택이 2년 적용 그대로 받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약하는 거 지금부터 계약하는 거는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전략을 할 때는 1년 내에 처분해야 된다. 전입 신고. 전입도 해야 돼요. 전입 안 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죠. 비과세. 무조건 갈아타기니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내에. 예. 근데 만약에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단 뭐 신규 주택이 산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2년간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갈아타는 주택에 이제 있으면. 또 다 근데 문제가 이 대책이 나온 문제는 그거예요. 결국은 1세대 1주택자들을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게 이때까지 세미나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신 분들 꽤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냐? 11월 17일 대책 발표한 다음 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는 적용이에요. 무조건. 그 전에 제가 그랬죠. 자식들한테 자식들한테 증여하거나 자식들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식들은 1가구 1주택이잖아요. 1세대 1가구 1주택. 그럼 비과세인데 서울에 집을 샀어요. 근데 거주를 못해. 거주를 못하죠. 아니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다가 집을 샀어요. 거주를 못하니까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때는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여기 있죠.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2017년 11월 17일부터는 조성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된대요. 이제는 그 투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제가 그랬죠. 법이 나올 때 빨리 활용해서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이 얘기 듣고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전주에서 오신 분은 아들 이름으로 그때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했단 말이에요. 1가구 1주택. 아들은 전주에서 사는데 거주요건을 못 갖추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4년만 들고 가면 비과세예요. 거주 안 해도. 이제는 거주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 이 적용하지 않았던 내용이 빠져있던 거를 이제 넣은 거예요. 그 빠져있는 걸 잘 활용하고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분한테 청약한다고 바둥바둥 하신다고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 청약도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기 때문에 20대 때 들고 있는 주택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주택이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무주택입니다. 30세 때부터 무주택이에요. 그러면 25세 때 임대사업 등록에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했어요. 자식이. 4년 있다가 29세에 팔면 비과세죠. 그리고 1년 있다가 3세부터는 무주택 청약도 할 수 있죠. 그런 투자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해요? 아니 제가 세미나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라고. 20대 때 청약같이 들어오고 31살 되면 11년 무주택이 아니고 1년 무주택. 네. 아, 그 11년 무주택 인자가 아직까지 그렇게 있어요? 오, 청약통장 기간은 11년이에요, 그 대신. 그거 점수는 높겠다. 17년 만점, 17점 만점이니까 얼마 안 될 거예요, 아마. 이사님, 임대주택은 세를 못 넣잖아요. 근데 2년 거주 요건이라는 건 이 그러니까 4년 뭐가 지나고 나서 잘못된 것 2년을 같아요. 말소를 시키고 내가 거주해야 네. 비과세된다요. 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이제 투자용을 결국은 투자용을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주택이 아니면 아예 매수하지 마라. 무주택자도 전세 살면서 나는 무주택이니까 갭 투자하고 좀 여유가 있어서 지방에 뭐 예를 들어서 김포에 이런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싸게 서울에 갭 투자를 해요. 내가 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은 안 되니까. 그 집값이 오르면 그걸 매도하고 좀 활용을 해서 집을 거주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동구 지역에 아파트 갭 투자하려면 한 5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수하려면 12억 정도 있어야 되죠. 매수하려면. 근데 매수가는 한 12억 정도 있어야 되고 갭 투자하면 한 5억 정도 갭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7억 정도 있어요. 7억 정도 있어요. 5억 사고 한 2억 정도로는 내가 가서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면 돼요. 김포 가면 전세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미사도 전세 3억 5천이에요. 미사가도. 이렇게 투자가 가능했던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게 이제 거주 여건이 강한. 이거는 원래 안 됐어야 되는데 원래 얘기대로 보세요. 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됐어야 되는데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그 세미나 꼭 들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분양권도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게요. 분양권도 양도세에서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자, 쉽게 설명하면 뭐냐? 내가 분양권이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일 때 양도를 하면 2주택이죠. 일시적 2주택이 넘어서 주택이 2개 있으면 그 주택이 2개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갈아타려고 분양권을 하나 샀어요. 맞죠?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원주택 자체는 비과세입니다. 분양권이 있고 기존 주택이 있고 임대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예요. 근데 여기서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한다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돼버리니까 3주택이 되는 거죠. 임대사업을 넣으면 주택수에 비과세니까 비과세를 받아요. 9억까지는. 근데 장특공을 받을 때는 9억에서 이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알고 계시죠?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한 장특공에서는 비과세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과 분양권과 내 거주주택이 있으면 중과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양권만 해도. 예전에는 분양권은 중과가 안 됐는데. 그럼 조합원 분양권은 입주권 한 개 있을 때는요. 조합원 분양권 하나 있을 때는 그거는 1주택이잖아요. 다주택자가. 다주택자가. 상관없는 거예요. 예, 다주택자가예요. 그러면요 집이 한 채 있고 입주권이 하나 있으면은 이번에 10년 안에 팔면은 세금 혜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무슨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10년 전에 했던 거. 입주권 10년 전에 있던 거. 예, 그 예.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예.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나가 있어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그것도 주택세에 포함된다고 하잖아요. 양도소득세 중과에. 입주권하고 이게 좀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양도 이후부터는 입주권에서는 매도하시면 입주권이지만 그게 이제 분양권으로 바뀌잖아요. 분양권으로 바뀌잖아요. 집 헐고 나면 분양권으로 바뀌잖아요. 지금은 입주권이지만 그 매도 시점을 이제 잘 파악하시고 하셔야지.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예요. 이제 분양권. 그리고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규제는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때까지는 다주택자 규제한 거 없습니다. 1가구 1주택자들, 일시적 2주택자들 규제만 했죠. 다주택자 규제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 1년 미만일 때는 50%죠. 40%였죠. 그리고 1년 넘으면 일반 세율이에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은 현행은 1년 미만 그러니까 지금 사고 1년 안에 팔면 40% 양도세 그냥 기본 세율 없이 무조건 40%입니다. 근데 이제 바뀌어서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무조건 40%. 그리고 2년이 넘어야 일반 세율인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지금 투자를 비규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단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1년 있다가 팔면 일반 세율이니까. 그럼 세율 합당하게 내면 내 주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니까. 지방 같은 데 비규제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단기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1년 내에 팔고 빠지면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하지 마라. 단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경매를 했댔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경매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12채를 사서 올해 1월달 그러니까 2020년 1월달에 산 주택은 2021년 1월달에 파는 거예요. 그럼 1년이니까 40%가 지났죠. 그럼 기본 세율이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오르면 15%만 내면 돼요. 일반 세율 정확하게 내더라도 중과가 안 되니까 비규제 지역은. 그럼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5% 내면 450만 원 내면 한 500만 원 정도 내는 거죠. 지방세까지 내면. 그럼 2,500 벌었죠. 그게 내 월급인 거예요, 나는. 그 다음 달에는 2월 달에 산 주택을 그 다음 2월 달에 팔 거니까. 그럼 한 달에 한 채씩 팔면 나는 1년 내내 월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놀면서. 맞잖아요. 그럼 월세하고 상관없죠. 불로소득이잖아요. 1년에 한 채씩.
그게 제일 처음 경매를 할 때 했던 방법이거든요. 그걸 지금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2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4채를 사면 되겠지. 12채가 아니라. 24채를 사면 되잖아. 한 달에 한씩 팔면 되니까 2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게 단기 투자를 못하게 하는, 다주택자를 못하게 하는 유일한 세법이 여기 바뀌는 거예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그러면 지금 사서 내년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20일이죠? 21일 날 팔면 일반 세율이에요. 지금 사서 2020년 이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파는 물건은 일반 세율입니다. 이제 그때 잔금 조건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단기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게 요거예요. 그만큼 이제 다주택자들한 규제는 이 단기 투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온 전체 우리 11.6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책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겁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택이 2채인데 3채인데 전혀 겁낼 필요 없어요. 결국은 유일한 단기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다시 수요 억제 정책을 펴는 겁니다. 수도권 그나마 투자 수요 들어와서 가격 좀 오르고 수도권 지역 사람들 이제 조금 더 안정화될 때 또 이것까지 막아버리니까 이래 되면 서울에 집중해서는 더 심해지는 거죠. 비기주 지역에서 들어가서 2년 내에 못 팔고 나오니까 단기 투자가 안 되니까 결국 이럴 거면 서울에 9억 이하 주택, 대출할 자유로운 주택, 그리고 실거주 수요 많은 주택, 그런 주택에 다주택들 집중 공략할 거 아닙니까? 그런 주택들이 집중을 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신규 아파트, 제가 그래서 최근에 많이 얘기 드린 게 뭐냐면 신규 아파트 공급되는 주변 지역의 저가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들 공급되는 지역은 생각해보세요. 이문뉴타운, 장인뉴타운, 장인뉴타운 최근에 30평대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출기재 적용 받죠? 장인뉴타운 주변 지역의 신규 아파트 15년에서 20년 차 아파트 30평에 6억이에요. 대출규제 안 받죠? 가격의 격차는 많죠? 신규 아파트 주변 환경 개선되죠? 세랑 환경 개선되죠? 그리고 고가 아파트다 보니까 실입주 수요층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저가 아파트에서. 그런 지역엔 동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래서 동부유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재추진되고 적극 추진되고 있죠. 그리고 강원도 역세권 개발하고 있죠. 창동 역세권 개발을 박원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가장 낡은 주택이다. 낡은 지역이다. 최우선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인터뷰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의 가치들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지역들은 차라리 이런 단기 투자를 먹는 것보다 비규제 지역에 1년 만에 빠져나오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안전하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또 예측해야 될 게 단기 투자도 없어. 예. 갑자기 손을 번쩍 드셔. 깜짝 놀랐네. 서울 쪽에 투자를 하면 다주택자가 서울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가지고 똑같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져가든 단기 투자로 투자를 해서 이제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2년 투자해야 되지만 서울에서도 2년 투자하고 일반 세율로 빠져나오시면 되니까 똑같아요. 다주택자들은요. 자기 주택과 투자 주택은 그대로 유지 상태에서 추가로 투자로 이게 사들이는 매물들은요. 정상적인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그대로 운영을 해요. 1억에서 다주택자들 세금 내봤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은요. 자, 20% 중과를 해요. 1억 벌었어요. 이 우리가 세금을 양도세를 60%, 62% 낸다고 누가 그러는데요. 62% 내면요. 5억 오른 거거든요. 5억이 올라야 돼요. 양도 차익만. 양도 차익이 일단 5억이 넘어야 됩니다. 기본공제, 누진공제 다 받고 필요경비 다 빼고 다 하고 나서 5억 이상의 양도 차익이 나야지 42%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3주택 이상해야지만 20% 중과를 합니다. 그러면 62%. 거기서 또 다시 누진공제를 다시 받을 거예요. 그러면 55% 정도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이걸 2억 4천을 벌 수 있는 기회를 2억 6천의 세금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
중과가 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면 30%, 20% 중과해봤자 50%, 누지공제 받으면 38% 내는 겁니다. 1억 벌면 3,800만 원, 6,200만 원을 내가 포기하는 거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1억 넣고 2천만 원 되는 그게 가야지 뭐. 맞잖아요. 1억을 투자해서 6천만 원 세금 다 정상적으로 내 합당한 세금 다 내도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벌어요. 근데 은행 예금은 지금 넣으면 불안하고 원금 그대로 회수해. 투자 펀드를 하면 5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이 더 쉬우는 이유입니다. 그게 세금이 많다고 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투자를 꺼리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나 부자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세금이 두려워서 안 한다, 투자를 안 한다,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세금이 두려운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내가 거주주택이 있고 또 추가로 투자주택이 있어요. 근데 한 채를 더 사고 싶어요. 근데 내 거주주택을 지금 팔아야 돼. 시기가 뭐 자식들이 유학을 간데 돈이 필요하다든지 결혼해서 돈이 필요해서 내 집을 팔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면 내 주택이 세금이 많아지니까 그런 고민해봐야 될 문제지만 내 거주주택을 팔 생각이 아니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일하게 내 거주주택에 대한 세금이 가장 많은 겁니다. 다주택자들은요. 그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거예요. 왜냐? 임대사업 등록하면 950까지 비과세는 적용받으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왜 사람들이 혜택이 줄어들었다 하는데도 지금도 등록하시는지 아세요? 내 거주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그게 대한 세금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이 그렇게 큰 제약이다 생각을 안 해요. 다주택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